시장의 눈은 전쟁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쓴 지수 그리고 종목들이 있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4월 중하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좀 챙겨드릴게요. 김재생 현대차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웃으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송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6,300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역시나 최악은 지났다라고 반응하는 듯하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이미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런 조정은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은 지났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왜 주가만 날아가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유가도 한 6에서 9개월 정도는 높은 상황을 유지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올 초에는 60달러 선 초반까지 유지됐었는데 사실 연말까지도 한 75불에서 80불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 현재는 100불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경기 같은 경우도 올해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경제도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당연히 6개월에서 9개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가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진 거로 인한 반등 그런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반등,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내러티브와 이제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결국에 업종과 종목의 차별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떨어진 걸 먹는 시점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미중 정상회담도 약간 이제 신경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이슈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더라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듯합니다. 사실 이번 네. 미국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사실은 네.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예.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를 공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었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공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 안에서 중국의 약점들을 계속 건드려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맞지만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결국에 서로 양국이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서로 너무 강한 부분들, 약점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증시에서는 대타협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발생한다면 불확실성이 또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중심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한 번 더 밀린다던가 아니면 좀 파열음이 보인다 이러면 다시 투자 심리는 조금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 시장으로 보면은 좀 전쟁 리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르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틱 시대에 관련한 그 보고서도 좀 나와서 앞서서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AI 투자 수요 이런 부분 좀 막강히 좀 보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품귀 현상 보이고 있는 MLCC 이런 관련주도 같이 찌다 보니까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런 전쟁통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지수는 바뀌지 네. 않았다. 6,300에서 다시 6,300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구성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AI 인프라 부족. 이것은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봐도 미국 증시에서 전쟁 기간 동안 뭐가 좋았냐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기기,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건설업종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결국에 다 AI 인프라에 관련된 업종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IT 하드웨어,
건설 이런 업종들이 좋았었습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는 사실 약간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것을 메이크업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테마를 바꾸진 않는다. AI 테마를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 관점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여전히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반도체와 전력기가 좋으니까 강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해서 증권 업종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사실 이번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안보 문제가 없어질 것 같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안보는 계속 중요해진다. 특히 트럼프의 각자 도생 시작이기 때문에 안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그냥 물리적인 안보라고 할 수 있는 방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종 하락 시 조정 시 매수 기회로 계속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에너지 안보. 이번에 우리 호르무즈 해협 우리 저희 봉쇄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모두 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ESS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력기기 섹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들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으로 전쟁 때문에 좀 재편이 되는 흐름들, 예, 오히려 좀 반사 수익을 이쪽에서는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산,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향후 뭐랄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6월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바스켓으로 묶어서 하라라는 전략도 있고 어디서는 소재 업체에 집중하라라는 부분도 있고 그럼 투자자로서는 어떤 방향을 가르는 게 좋을지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뭐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네네. 부분이 있지만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런 스페이스X 상장이 결국에는 1.7조 달러 정도로 시가총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미국 증시 안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정도의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테슬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한 큰 기업이 새롭게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우주 산업이 이제는 사업성이 있구나, 돈을 버는 물론 당장의 이익이 높지는 않지만요. 그만큼 상장이 됨으로써 투자자한테 가치를 인정받았구나. 요 자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이 관심을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우주 산업에서 당장 뭐 어떠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익 아니면 미래에 사나운 산업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같이 가는 차원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6월까지 계속 커져갈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 관련돼서 엄청난 뭐 수혜나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뭐 동력 이런 것들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6월까지는 좋게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강세 동력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된 이유는 힘이 쭉 빠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 이런 이슈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고 어떻게 수주를 받아내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계속 가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묶여서 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어떻게 추가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가 1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도 이미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익 모멘텀으로 시장의 시선이 좀 옮겨간 그런 흐름에서 실적 시즌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좀 가늠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뭐가 가장 좋았냐를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 증시에서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더해서 뭐 GPU인 엔비디아 이런 쪽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미국 증시 안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업, 정말 기업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까놓고 보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정말 500개 기업, 뭐 S&P 500은 500개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10개 이 정도 기업만 제대로 지금 이번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이 좋게 전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관심 두면서 보여야 될 것이 반도체 실적이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를 완벽하게 이끌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잘 나올 것인가 소위 말하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을 다 충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런 반도체 또 AI 인프라 사주는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잖아요. 미국에 상장된 하이퍼스케일러드 업체들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체들이 현재 AI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내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올 것인지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반도체, 이 전력기기 다 사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현재 전망이 아니라 미래 전망, 특히 AI 캐펙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올 것인데 그 전망치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수출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사주는 기업들의 실적과 그런 전망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국 증시를 이번 실적 시즌에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업종 진단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워낙 절대적인 주도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에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어떤 업종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 이렇게 좀 픽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반도체 이외의 업종을 찾는 것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제가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만약에 꺾이던가 반도체가 안 올라가는 장에서 다른 업종이 과연 좋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강세장의 가장 주도 업종은 결국에 AI 테마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이 계속적으로 가주면서 어떻게 보면 온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심은 결국에 반도체 업종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다른 업종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를 보유하시면서 다른 업종을 가져가라라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AI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에 AI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에 어디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AI 산업에서 병목 현상을 가장 보여주는 것이 미국 증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었죠. 맨 처음에는 네. GPU였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였죠. 최근 들어서는 네트워크 장비나 전력기기들의 결국 에너지죠. 그런 쪽에 부족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넘어가서는 또 건설업체들 왜냐하면 건설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건설업체들에 대한 또 부족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과정에서 결국에 AI 테마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업종들도 교환되는 것은 이것이 다른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AI라는 큰 흐름 투자 안에서 어디가 병목이 그때그때 존재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장장치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미국 안에서 ESS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에서 ESS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요. 결국에 ESS라는 새로운 수요는 아니지만 그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결국엔 저는 AI라는 AI 혁명,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가 다시 부족했었고 어디가 필요해지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GPU부터 AI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 우리나라는 GPU는 없겠지만요. 거기에다가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ESS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IT 하드웨어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지금 AI 투자 열풍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계속 IT 하드웨어가 잘 나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서 이것은 다 같은 AI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집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 가져가시면서 AI 테마라는 데서
계속 투자를 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테마에 포트에 AI 테마가 꼭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비중이 적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재편해야 될 가능성이 여기에 있네요. 맞습니다. 예. 물론 거기서 약간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거기서 이제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에 네, 너무 네. AI 테마에만 매몰되면 안 되니까 결국에 새로운 안보적인 차원들, 그래서 방산주 이런 예. 것들을 결국에는 바벨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AI 테마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또 AI가 많이 꺾인다는 시그널을 보이면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AI와 완전 별개의 이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업종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또 약간 연관성은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AI 테마라는 것에서 좀 분리된 전략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균형이 필요한데 바벨 전략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한쪽은 AI 반도체, 한쪽에는 뭐 국방 관련 방산 이렇게 좀 분배하면 된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지금 실적 장세 보고 있는데 실적 시즌 지나면 이제 정책이 또 뭔가 올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이슈는? 큰 틀에서는 투자 네. 전략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투자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 중복 상장에 많이 데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중복 상장 많으니까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돈이거든요. 돈이 뭐냐? 결국엔 저는 세제 혜택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정책은 오히려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런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세제 혜택이 나왔거든요. 뭐 소득공제 40% 투자금액의 40% 최대 40%까지 되는 그런 소득공제가 나왔었고 코스닥 벤처펀드가 10%라는 것을 고려한 다음에 상당히 강하게 이번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론 배당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안 되고 종합소득으로 잡히시는 고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추가적으로 담았을 때 종합소득세가 잡히는 게 아니라 배당이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세제 혜택이 사실 증시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투세 도입되면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세제를 건드리는 것이 투자 심리에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이런 국민성장 펀드가 나오는 것이 뭐 당장에 코스피까지 영향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네, 네. 되게 국민성장 펀드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고 코스닥이 약간의 코스피를 또 영향을 미치는 이 선순환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하반기부터는 좀 코스닥에 또 약간의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나올 때는 좀 더 소형주와 코스닥의 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인 반도체와 우리 전력기기 같은 확실한 기업들 중심으로 가져가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코스닥 같은 아니면 국민성장펀드에서 세제 혜택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머니 무브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코스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너무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그대로 그 일렬의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또 코스닥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고요. 또 다음 주 모실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